네, 19장 자기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 단원은 소 제목이 소 단원이 꽤 많죠. 그래서 사실 양이 꽤 많은데 되도록이면 짧게 어쩌면 이제 다음 주 강의까지 좀 이어질 수도 있긴 합니다. 되도록이면 컴팩트하게 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거니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재를 좀 자세히 읽어보시고 좀 의미를 충분히 확인해 보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19장에서는 일단 자기장이라고 하는 걸 이제 공부하게 돼요. 물론 우리 이미 전기장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장에 대한 개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긴 하겠지만 분명히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기장 내에서 입자가 있을 때 특히 이제 전기를 띤 입자죠. 이 입자가 이제 힘을 받게 되는데 그런 이제 자기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이제 3, 4 그리고 힘을 받아서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 토크가 작용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19-5절까지가 자기장과 자기력에 대한 설명을 하고 6절부터는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기장은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을 공부하게 되고 19-8절에서는 평행도선, 전류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절은 내용상 좀 생략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어쨌든 꽤 많은 단원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좀 중요한 내용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자석에 대해서는 아마 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서로 밀어내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다른 극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이상한 이런 이제 현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자석에는 N극과 S극 두 개의 극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석은 다 N극, S극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쌍극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쌍극자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요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전기력선 같은 경우는 양전하가 있고 음전하가 있을 때 양전하에서 전기력선이 나와서 음전하로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전기력선을 이렇게 이제 그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력선도 마찬가지로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기장이 존재하는 공간을 전기력선으로 표현한 것과 유사하게 자기장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력선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자기장 또는 자기장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N극, S극 요 하나의 각각의 극을 자석의 극 그래서 자극이라고 하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것과 유사한 게 이 공간에 이런 자기력선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는 이제 녹색 선으로 자기력선을 표현했는데 여기 이제 빨간색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낸 건 여기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을 어떤 특정 위치에 두었더니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 나침반 바늘 자체가 N극 자석이에요. N극 자석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는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하는데 자기장의 방향은 바로 이런 자기력선에 이렇게 접하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모든 위치에서 우리는 자기력선 또는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19-4번 그림에 보게 되면 여러 형태의 자석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이 그려지고 있는데 사실 A 그림을 보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자기력선은 이렇게 A번 그림처럼 쭉 이어져 있는 겁니다. 끊어져 있지 않고 이어져 있어요. N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서 이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향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력선은 여기 이제 그림이 잘못되어 있는데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의 자기장을 보게 되면 지구도 하나의 자석인데요. 지구의 북극, 우리가 지리적 북극이라고 하는 건 사실 자석에서는 자기적으로는 남극, 즉 S극이 됩니다. 그리고 지구의 남극,
그러니까 남쪽 펭귄 사는 거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자석으로 표현하면 이게 N극이에요. 그래서 지구는 NS극 자석으로 되어 있는데 남쪽이 N극이고 북쪽이 S극인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장의 정의 19-2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좀 공부할 게 많아서 그래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식들이 나오게 되죠. 특히 19-2식이 이제 벡터로 형태로 표현된 식이고 19-1식은 그냥 크기 형태로 표현된 식인데요. 자기력을 받는데 어떤 경우에 누가 자기력을 받냐면 전하 Q가 B 속에서 그죠? B 속에서 즉 이 B는 바로 자기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장. 그래서 자기장이 B인 공간에 전하 Q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 이 V의 방향과 B의 방향이 이루는 각도가 세타일 때 이 QVB 사인 세타. 여기에 바로 이 전하가 자기장 속에서 움직일 때, 운동할 때 받는 자기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를 해주세요. 암기. F는 QVB 사인 세타인데 이거를 이제 벡터로 나타낼 때는 이런 형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V 벡터에서 B 벡터의 벡터 곱하기입니다. 벡터 곱하기. 이 곱하는 방법은 거꾸로 이렇게 곱한다. 앞에 있는 벡터 V의 크기, 뒤에 있는 벡터 B의 크기에 이 둘이 이루는 각을 사인 연산을 해서 곱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공식을 이제 외워둬야 돼요. F는 QVB 사인 세타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장에 대해서 쓰면 자기장 B가 바로 QV 사인 세타분의 FP가 되겠죠. FB는 단위가 뉴턴이죠. 뉴턴. 그런데 Q의 단위는 쿨롱이고 속도 V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따라서 자기장의 단위는 이것들을 다 그대로 써준 거죠. 뉴턴, 쿨롱, 미터 퍼 세크가 자기장의 단위가 되는데 너무 좀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대문자 T 읽을 때 테슬라라고 읽습니다. 또는 웨버 퍼 미터의 제곱도 같은 단위가 되는 겁니다. 주로 이제 테슬라라는 단위를 많이 쓰는데 이런 단위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웨버는 자속이라고 합니다. 자속. 이 웨버는 단위인데 뭐의 단위냐면 자속의 단위. 그걸 단위 면적당 자속. 그래서 자속 밀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리학에서 자기장이라고 공부하는 건 사실 자속 밀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학에서 B라고 하는 이 기호로 쓰고 있는 건 자속 밀도라고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같이 많이 쓰는 용어니까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장 B의 단위는 지금 봤던 것처럼 테슬라라고도 써도 되고 웨버 퍼 미터의 제곱. 앞에서 보니까 뉴턴, 쿨롱 미터 퍼 세크였죠. 그런데 쿨롱 퍼 세크는 전류의 단위 암페어가 됩니다. 그래서 암페어 미터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다 같은 단위가 되는데 이건 이제 단위를 분석해 보기 위해서 서로 비교한 거고. 근데 이제 산업 분야에서는 CGS 단위, 우리 MKS 단위로는 테슬라를 쓰게 되는데 CGS 단위에서는 즉 그램을 쓰거나 이런 거죠. 이런 데서는 가우스라는 단위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엄청나게 큰 자기장이에요. 그래서 10의 4승, 즉 만가우스가 바로 1테슬라에 해당하는 겁니다. 즉 1가우스는 만분의 1 테슬라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자기장, 지구자기장은 약 0.5 가우스예요.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테슬라 이 정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실험실에서 일반 실험실, 물리학 실험실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2.5 테슬라 정도의 아주 큰 자기장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1테슬라가 아주 큰 자기장이죠. 초전도체를 이용하면 30테슬라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이제 병원에 MRI 검사 이렇게 이제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갈 때 이 자기장이 약 1에서 2 테슬라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대전입자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인데 크기는
QVB 사인 세타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자 전하 Q가 여기 있습니다. Q가 있는데 Q가 있는 얘는 근데 그냥 Q가 아니라 운동해야지만 힘을 받는다고요. Q가 V로 운동하고 있어요. 이때 Q가 있는 지점에서의 자기장이 B입니다. 이 자기장 B는 이 공간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장 속에서 지금 Q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V라는 속도로. 그러면 이 세 개를 다 곱해줘요. QVB에다가 사인 세타까지. 즉 B의 방향과 V의 방향이 이루는 각이죠. 이렇게 해서 자기력을 구할 수 있는데 크기는 QVB 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 자기력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는지 이거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잘 보시면 V와 B가 이루는 넓이, 면적 있죠. 넓이. V와 B가 이루는 평면이라고 합니다. 이 평면의 수직 방향이에요. 위쪽이나 아래쪽인데 V에서 B로 이렇게 돌렸을 때 나사가 움직이는 방향, 오른 나사가 움직이는 방향. 그래서 오른손 법칙이라고도 하고 오른 나사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자 보시면 Q가 V, 여기 Q죠. Q가 B 속에서 V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V에서 B로 돌려주는 겁니다. V에서 B로. 그럼 V에서 이게 V고 B는 오른쪽이죠. V에서 B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주면 나사가 안으로 쭉 들어가겠죠. 그래서 V와 B가 만드는 평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들어가는 오른 나사 또는 오른손을 사용해도 돼요. 그런데 이 전하가 반대로 이제 음전하라면 자 F는 Q V 곱하기 B라고 했는데요. V 곱하기 B의 방향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나사를 돌려주면 돼요. V에서 B로 12시에서 3시 방향으로 돌리면 안으로 나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Q가 양일 때는 플러스일 때는 그대로 따라오는데 그 방향 그대로가 되는데 Q가 음일 때는 이 양일 때의 반대 방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Q가 양일 때는 저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지만 Q가 음이니까 이쪽으로 나오는 반대로 생각을 하면 자기력의 방향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구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V의 방향을 오른손으로 잡고 V의 방향을 오른손, B를 가운데 손 또는 4개의 손가락으로 방향을 일치시킨 다음에 손바닥을 쫙 펴는 거예요. 그러면 손바닥이 바라보는 방향이 바로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물론 양전하일 때 움직이는 전하가 양전하일 때 그렇다는 얘기죠. 자, 유사한 A번도 같이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그러면 자기력을 이제 구해볼 수 있겠죠. 예제 19.1에 보게 되면 자기장 내에서 움직이는 양성자, 자기장 내에서 운동하는 전하죠. 자, 양성자가 X축을 따라서 8 곱하기 10의 6승 속도가 나왔네요. V가 나와 있고 크기 2.5 테슬라 B도 나와 있죠. 자, 양성자의 전해량 Q는 얼마죠? 기본 전해량이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이 됩니다. Q, V, B. 자, 근데 60도를 이룬다고 그랬죠? 그럼 사인 60도.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해주고 단위는 그대로 이걸 다 곱하면 뉴턴만, 이건 단위가 없네요. 뉴턴만 남게 돼요. 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봐도 되겠습니다. 자, 이때 양성자가 받는 가속도는 그랬는데 F는 ma가 되죠. 그래서 F는 자기력만 지금 받는다면 m 곱하기 a가 돼서 가속도 a를 구해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9-3절 자기장 내에서 대전 입자의 운동. 그래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장 내에서 대전 입자가 운동하는데 특이한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서 V로 운동하는 물체가 있어요. 물론 전하 입자입니다. 그러면 V 곱하기 B 하면 이걸 이렇게도 봐도 되지만 이렇게 여기서 B번 그림에서 좀 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전하가 이쪽으로 이렇게 입사돼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칩시다. 들어오면 그 들어오는 순간 여기 이제 들어왔다고 치자고요. 그럼 Q가 오른쪽 V로 이렇게 진입한 거죠. 그런데 자기장은
곱하기 이렇게 x로 표현하면 곱하기인데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면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v 곱하기 b 앞에서 오른손 법칙 했던 것처럼 구해보면 v에서 b로 이렇게 돌리면 위로 힘 F를 받겠죠. 자, 이게 이제 자기력의 방향이 됩니다. 근데 자기장이 없을 때는 당연히 일정한 속도로 계속 움직일 텐데 자기장이 있으니까 이거 어때요?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V에서 조금 바뀌어서 이런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V가.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자기력은 다시 V에 또 수직한 V와 B가 만드는 평면에 수직한 이런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에 작용하는 이 자기력은 항상 진행 방향의 진행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 F는 V의 크기, 즉 속력이죠. 크기를 변화시키지는 못하게 되는 그런 힘이 결과적으로 어때요? 이 물체를 원운동하게 하겠죠. 진행하려고 하는데 수직으로 힘을 가하니까 방향이 계속 바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결국에 이렇게 원운동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입자에 작용한 힘 자체가 구심력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자기력밖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력 자체가 자기력이 구심력 역할을 해주는 거고 구심력은 m 곱하기 r분의 v제곱 구심과 속도 이런 것까지 다 구해볼 수 있어요.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력이 구심력 역할을 한다. 자기력 QVB가 구심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식에서 반지름을 구해보니까 QB분의 MV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페이지에서 얘의 반지름 뭐겠어요? QB분의 이 입자의 전하량 곱하기 이 공간의 자기장 B분의 QB분의 MV가 돼야겠죠. MV QVB가 바로 R분의 MV 제곱이 돼서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원운동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공기 저항이나 마찰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주기 T는 오메가 분의 2파이가 되고 오메가는 원운동을 하는 경우에 R분의 V로 바꿨을 수도 있고요. 그렇겠죠? 예. 자, 그리고 T는 QB, R을 여기 대입하는 겁니다. R분의 V분의 2파이니까 R분의 V가 M분의 QB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QB분의 2파이 M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앞에 식에서 R이 QB분의 MV였으니까 R분의 V는 어떻게 돼요? M분의 QB가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 M분의 QB의 역수가 R분의 1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2번 문제. 이게 바로 그 문제죠. 입자가 어떤 재전 입자가 자기 장소로 들어갔는데 이 입자가 양의 전환인지 음의 전환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V가 이 방향이죠. B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 V에서 B로 이렇게 돌려주면 얘가 어느 쪽으로 힘을 받아요? 왼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왼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이게 이렇게 왼쪽으로 휜 거죠. 그럼 결국 얘는 양전하가 맞는 거죠. 이게 음전하라면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이렇게 원운동을 해서 이쪽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속도도 구해볼 수 있고 힘까지 다 구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서 예제를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전 입자가 자기장과 각을 이루면서 비스듬히 입사한 경우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뭐냐면 자기장 속에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들어가면 항상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데 완전히 수직이 아니라 자기장과 평행한 방향, 여기서는 VX예요. 자기장이 B인데 B와 평행한 방향으로 힘을 받고 운동하고 있을 때는 그 자기장 방향대로 운동하는 입자가 받는 자기력을 구해보면 F는 QVB 사인 세타에서 세타가 0도가 되겠죠. V하고 B가 이루는 각이 없어요. 그러면 사인 0도인데 사인 0도는 그냥 0이죠. 따라서 이때 힘을 받지 않습니다. 즉 자기장과 같은 방향의 속도는 힘을 받지 않으니까 그 속도는 V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불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방향의 Vx 속도는 변하지 않고 여기서는 이렇게 원운동하면서 오른쪽 X축 방향으로 진행하는 나선형 경로의 운동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기장이 완전히 수직으로 입수됐다 그러면 Vy만 있어야 될 텐데 수평 방향인 Vx도 있을 때는 그 수평 방향의 운동 속도는 변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나선 운동을 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이 사이클로트론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해서 넘어가죠. 중요한 건 이제 자기력 공식을 잘 외워두시면 되고, 예제 19-3번에 가보면 동위원소 분리에 이용되는 질량 분석기가 있는데요. 자, 무거운 금속 입자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가벼운 입자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입자가 질량이 다르죠. M1은 1.67, M2는 3.34에서 2배가 되는 질량을 가졌는데 다른 건 아마 같은 것 같아요. 전하량과 속력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반지름이 달라지겠죠. R이 QB분의 MV가 되죠. 96은 자기력이 96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R을 구하면 이렇게 각 질량에 따라서 이런 반지름을 더 큰 반지름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을 또 확인해 보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19-4절 가보면 자, 이 3절까지 3절에서의 내용은 뭐예요? 자기장이 있는데 어떤 공간에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전하도 있고 이 전하가 어떤 속도로 운동하고 있어. Q가 V로. 그랬을 때 이 V와 B가 서로 수직한 성분이 있으면 이게 바로 사인 세타를 얘기하는 거죠. 수직한 성분이 있으면 그 성분의 속도에 의해서 자기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장 속에 대전 입자가 운동하고 있으면 자기력을 받는다. 그 자기력을 구하는 방법은 QVB 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구한다는 내용이죠. 자, 19-4절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뭐를 생각하냐면 도선을 생각하는 겁니다. 전류 도선. 그래서 전류 도선 안에는 수많은 음전하, 자유전자가 천천히 흐르고 있죠.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흐르고 있는데 여기 전류가 위쪽으로 흐른다고 했으니까 전자는 아래쪽으로 흘러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전자는 아래쪽으로 흘러갑니다. 또는 양전하가 위쪽으로 흘러간다고 얘기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사이에 이런 영역에 자기장이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자기장은 저쪽으로 들어가도록 지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하가 Q가 있는데 얘가 위로 올라가면서 자기장 B를 만나는 거죠. V는 위쪽인데 자기장 B가 V와 수직한 방향으로 입체적으로 표현한 이 그림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V에서 B로 이렇게 돌려주면 어떻게 돼요? 나사가 왼쪽으로 이렇게 이제 나사가 들어가겠죠. 또는 이런 그림처럼 오른손을 사용해서 자기력의 방향, 힘의 방향을 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류가 위쪽 방향이 되고 자기장은 손을 좀 틀어야겠죠. 이 방향이 아니라 얘는 이 방향이 되도록. 그럼 힘의 방향은 왼쪽으로 이제 힘이 작용해서 도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것과 같은 형태로 활처럼 이렇게 좀 쭉 휘어서 그림으로 표현을 했죠. 자,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한데요. 자, 이 안에는 이게 도선이에요. 도선 안에는 길이 L인 공간 안에는 Q가 V로 유동 속력 쭉 흘러간다고 했죠. 그게 바로 전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단면을 쭉 이렇게 이제 전하가 지나가는 것. 그래서 18장에서 전류를 구하는 것까지도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 전류라고 그때 이제 구했던 전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좀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는 전하가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 전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하의 개수를 n개라고 하자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요 L 안에 들어있는 전하의 개수를 대문자 n개. 자, n개는 이걸 부피로 나누면 이 안에 이만큼의 영역의 부피로 나누면 그게 이제 밀도가 되겠죠. 이 안에 들어있는 전하 운반자의 밀도. 그게 이제 소문자 n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n은 다시 했으면 n은 n 곱하기 부피인데 부피는 넓이 곱하기 길이. 이 원통의 그렇죠? 넓이 곱하기
요 길이 A 곱하기 L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입자가 하나만, 전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N개 있다고 했어요. N개. 그럼 힘은 QVB, 한 개가 받는 힘에 N배 해주면 되는 거죠. 예,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우리 앞장에서 전류 I는 NQVA였습니다. NQVA.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NQVDA를 I로 쓰면 나머지는 B가 있고, B 여기 원래 있는 거고, L 있고, L도 원래 있는 거죠. 그래서 BIL 또는 ILP라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요. 즉, 이거는 한 개의 전하가 아니라 수많은 전하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흘러가면서 힘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류 도선에 작용하는 자기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기장 속에 놓인 길이 L인 전류 도선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그 전류에 비례하고 자기장에 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뒤에 이제 방향이 다르면, 즉 I의 방향과 전류 또는 L의 방향과 B의 방향이 다른 그 세타만큼의 사인 세타가 이렇게 이제 기여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수직이라면 사인 90도가 돼서 그때는 그냥 19-8식처럼 원래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90도인 경우. 90도가 아닌 경우는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제에서 보면 이 도선은 자기장 속에 있는 영역, 이 안에 있는 영역이 이만큼 L의 영역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 B 곱하기 B는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I 곱하기 L, 도선의 길이가 되는 거죠. L. 그리고 사인 세타인데, 세타는 여기 앞에 있는 전류와 또는 전류 도선과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예요. 자기장은 그림의 오른쪽이라고 했죠. 오른쪽. 근데 전류 도선은 이런 방향이죠. 그러니까 요 세타,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도선이 이렇게 자기장에 평행하게 흐른다. 그러면 사인 제로가 되는 거죠. 사인 0도. 당연히 자기력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력은 어느 때 받는가? 자기장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자기장에 대해서 수직 전류가 흐르는 경우 자기력을 받게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이제 예제 문제에서 보겠는데요. 이 그림이 바로 스피커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스피커 이 안에는 자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걸 쭉 끄집어낸 형태가 되는데요. 영구 자석이 들어 있는데 안쪽에는 N극이 들어 있고 바깥쪽에는 S극이 되어 있어서 이 사이 공간에서는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중심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방사 형태라고 하나요? 이런 형태의 자기장이 이 사이 공간에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공간에 여기 이제 코일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요 사이로 이렇게 막이 요 코일 뭉치가 요 안에 쏙 공간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결국 이 코일은 자기장 속에 들어있는 게 되는 거죠.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여기 N에서 S로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또는 나오거나 또는 아래 방향이거나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때 여기 이제 녹색 코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코일은 전류가 흐릅니다. 보게 되면 자기장이 이렇게 흐르는데 전류가 위로 자기장이 위로 향하는데 전류가 오른쪽으로 향하게 되면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 위에서 이렇게 전체 이렇게 둥근 코일이고 자기장은 이렇게 방사형 형태로 퍼져나가는 자기장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장과 전류는 항상 수직으로 이렇게 이제 교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가 90도가 되는 거죠. 90도. 그러면 이 경우에 자기력, 이 도선이 받는 자기력은 이 I에서 B로 이렇게 돌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사가 쭉 빠져나오겠죠. 오른 나사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힘을 받게 되는 거고, 만약에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면 그때는 힘은 이렇게 들어가는 힘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코일이 들락날락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때 음성 전류는 교류죠.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주파수 그대로 이 코일 뭉치 또는 코일 뭉치와 연결된 이 진동판, 진동막이 다 떨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진동판이죠. 그럼 떨리게 되면 이 공기에 진동을 만들어내고 그게 바로 음파로
우리가 소리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이때 F는 BIL 사인 세타가 돼서 BIL 그죠? L 사인 세타 그래서 0.79 뉴턴 이런 형태로 이제 힘을 구할 수 있고 가속도도 그래서 구해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류 고리에 작용하는 토크가 되는데요. 전류 고리는 이제 앞에 단원에서는 그냥 전류 하나만 있었어요. 여기 이제 I가 B 속에 있게 되면 I에서 B로 I는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요. B는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감아주면 나사가 안으로 저 안으로 쏙 들어가겠죠. 힘을 받겠죠. 이런 형태로 이제 ILB 또는 QVB 형태로 힘을 구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전류가 고리를 이룬다면 이렇게 고리를 이룬다면 자 오른쪽은 전류가 올라가고 왼쪽으로 내려가겠죠. 그리고 아래는 오른쪽으로 위에는 왼쪽으로 전류 이렇게 이제 고리 형태의 전류가 흐르는 이런 거를 이제 전류 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자기장이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균일하게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도선은 전류는 위쪽, 자기장은 오른쪽이니까 I에서 B로 감아주면 이렇게 돌려주면 이때는 이제 들어가는 얘가 내려가는 그 옆에서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요쪽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면 여기 이제 내려가는 거고 반대쪽은 얘는 전류가 방향이 반대니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F는 ILB 곱하기 ILB가 되는데 이때 이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힘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전류는 위로 올라가지만 위쪽으로 흐르는 전류이지만 왼쪽에 있는 전류 도선은 아래쪽으로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는 나오는 힘을 받게 되죠.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힘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전류의 방향, 플러스라고 표시했는데요. 플러스는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들어가는 전류가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내려가는 힘을 받고 전류가 저쪽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서 고리를 만들어서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류가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쪽이 I에서 F로 I에서 L에서 B의 방향이죠. I에서 B의 방향. 그래서 전류가 B의 표시가 어떻게 된 거죠? 여기가 제가 괜히 입체적으로 생각을 했네요.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있는 선은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이제 빨간색 이제 이렇게 이제 더하기 그리고 점으로 표시됐는데 전류가 그러니까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전류가 나오고 자기장이 오른쪽이면 I에서 B로 이렇게 감아주면 F가 위쪽이 되죠. 그래서 이 도선은 이제 위쪽으로 힘을 받고 이 도선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문제를 풀 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전류와 단면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 전류입니다. 그럼 I는 들어가고 B는 오른쪽이니까 I에서 B로 이렇게 감아주면 나사는 아래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F가 되는 거고 얘는 반대로 위쪽에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은 내려가고 왼쪽은 올라가면 이게 이제 회전 토크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토크를 구하는 과정은 또 우리가 또 역학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토크를 구하는 방법은 힘 곱하기 힘까지의 거리입니다. 여기 2분의 A 사인 세타가 되겠죠. 여기 긴 짧은 사각형이 A예요. A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A가 되고 이만큼은 2분의 A, 이만큼도 2분의 A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2분의 A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가보면 바로 F1의 수직한 요 값이 되는 거죠. 요 2분의 A 사인 세타가 되겠죠. 여기서 세타는 이 B의 방향과 이 넓이의 방향이 이루는 각도가 됩니다. B의 방향과 도선 이 고리의 넓이, 고리 평면이 바라보는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2분의 A 사인 세타 하면 요만큼의 길이가 되죠. 요만큼이 2분의 A니까 직각 삼각형이고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가 돼야겠죠. 그래서 요 아래 크기가 2분의 A 아이고 잘못했네요. 여기 세타가 아니라 그림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선이 B의 방향이고, 이게 넓이가 넓이가 향하는 방향이 요 방향이 됩니다. 여기 세타니까 맞네요. 아까 얘기했던 게 맞네요. 요 값이 요 각이 세타가 되는 거고, 요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F까지의 거리, 요게 이제 모멘트 8이었죠. 8. 암의 길이가 2분의 A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한 게 제대로 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토크를 구할 수 있다. 토크는 방금 전에 했듯이 F1 곱하기 2분의 A 사인 세타인데, F1은 이 도선이 받는 힘이죠. 전류 도선이 받는 힘. 바로 자기력이 되잖아요. 도선 길이 B가 받는 힘이에요. B 곱하기 ILB죠. BIL. I 곱하기 L, 여기 L부터 쓴 거고, 전류 I가 흐르고 자기장이 B가 되니까 이 F1은 IB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크를 구하면 IBB가 F가 되고, F까지의 거리가 2분의 A 사인 세타잖아요. 그래서 2분의 A 사인 세타를 구해주면, 이걸 계산하면 2분의 A 곱하기 B 곱하기 IB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데, 요 선만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요 도선도 힘을 받죠. 근데 힘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렇죠? 완전 좌우는 대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2배를 해줘야 돼요. 2배. 이렇게 2배 하면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되고, 이 2배 해줬으니까 약분이 되겠죠. 그리고 AB라고 하는 건 이 직사각형 고리의 경우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넓이 A로 바꿔주는 거예요. A, I 먼저 쓰고 B 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 도선이 하나만 있으면 그냥 이런 힘을 받지만, 도선이 n개 있다면, 전류구리가 n번 감겨 있다면 n번 돼야겠죠. 여기 n이 이렇게 들어가 줘야겠죠. 여기도 n이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해봤더니 전체 토크는 B안 사인 세타, NIAB 사인 세타. 어떻게 외우든지 여러분 잘 외워보세요. 쉽게 외우는 방법은 모든 걸 다 곱하면 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전류 고리의 넓이에요. 그리고 자기장 B예요. 그리고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리고 사인 세타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 고리가 n개 있으면 당연히 n배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전류 고리가 있을 때는 항상 오른쪽 방향으로 내려오면 왼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전류이기 때문에 힘의 방향이 반대가 돼서 회전 토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코일의 자기 모멘트라고 하는 항을 정의하게 되는데, 자, 어떤 코일이 있어요. 그래서 코일은 전류 도선을 얘기하는 건데, 이 전류 도선의 넓이가 A가 되고, 그리고 감은 수가 n번 감았습니다. 그리고 전류가 I가 흐른다면 기본적으로 I 곱하기 A, 우리 AI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I 곱하기 A가 코일의 자기 모멘트가 되고, 여기 n번 감겨 있으면 당연히 n배로 곱해주면 자기 모멘트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코일의 자기 모멘트는 IAN이 되는데, 앞에서 우리 전류 도선 고리가 자기장 속에서 토크를 받을 때 이 토크는 바로 BIAN 사인 세타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IAN이 뮤죠. 그래서 뮤 곱하기 B 사인 세타.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뮤B 사인 세타 이렇게도 써줍니다. 토크는. 그래서 여기 코일 자체는 코일의 자기 모멘트 값이 바로 IA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n배 있으면 n배 해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토크를 구하는 방법. 최대 토크는 여기 이제 사인 세타가 되는데, 세타가 90도일 때 최대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구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고, 토크는 당연히 단위가 뉴턴 미터가 되는데, 자기 모멘트의 단위는 전류 곱하기 넓이, 평면의 넓이죠. 그래서 암페어 미터 제곱이 됩니다. 자, 응용은 검육의 전동기 뭐 이런 것들에 응용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토크는 회전력을 만들어서 이제 돌아가게 하기 때문에 전기에 의한 회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1차 시는 마치고 2차 시에 긴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여러분 실험하는 그 실험하고 바로 동일한 내용, 이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진행하죠.